1950년 늦가을 충북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초가집 처마 아래 웅크린 6살 소녀 김은정은 눈송이를 손바닥에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다. 은정은 가난한 농부 김만수의 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환대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폭력으로 집안을 지배했고 아들 태호만을 귀히 여겼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구부정한 등으로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은정아, 오빠 밥그릇 먼저 차려라. 은정은 재빨리 일어나 밥을 퍼담았습니다. 오빠 태호의 그릇엔 수북이, 자신의 것엔 밥만.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또 계집애 가.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밥을 엎질러도 웃었지만 은정의 작은 실수에도 욕을 퍼부었습니다. 태호는 아들이었고 은정은 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어릴 적 태호는 함께 뛰어놀던 오빠였습니다. 개울가에서 물장난치고 산에서 도토리 줍던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12살이 되자 태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뒤에서 지켜보는 시선, 밤에 벽 틈으로 들여다보는 기척. 은정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1964년 여름 은정은 14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외양간에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랑 얘기하고 싶어. 나가요, 오빠. 태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형제끼리 뭐가 문제야?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밤 이후 은정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1965년 봄 은정은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챘습니다. 말하지 마라. 제발 말하지 마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정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을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배를 불렸냐? 아버지의 손이 은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태호가 나섰습니다. 동네 청년이에요. 건너편 박씨 집 막내 아들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다음 날 박씨 집 청년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끼리 그런 일은 없어. 그냥 정이야. 안전해야 할 가정은 지옥이 되었고 보호해야 할 가족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뱃속의 생명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1966년 1월 새벽 은정은 진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나왔다. 아들이여.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면 됐어. 은정에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민호가 되었습니다. 태호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제 피니까요. 밤마다 태호는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지켜주는 거 알지? 태호는 민호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거야. 너도 내 거고. 마을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아비도 모르는 자식 낳은 은정이?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은정은 몸을 웅크려 민호를 보호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허락 안 해. 은정은 밭일을 거들며 민호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분유와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태호가 군대에서 돌아왔습니다. 제대한 태호는 더 대담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생각 마. 넌 이 집 사람이야. 어느 날 은정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방법을 모르겠어. 은정은 마음속에 불씨를 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민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1967년 가을, 아버지 김만수가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습니다. 술에 취해 논둑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장례는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김서방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은정은 상주 옷을 입고 절을 받았습니다. 성실한 가장이라고요? 은정에게 그는 폭력과 침묵을 강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 후 태호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김만수 씨는 모든 재산을 장남 태호에게 물려준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이는요? 아들이 있으면 딸은 따로 받을 게 없네. 그날 밤 은정은 민호를 안고 뒷산을 올랐습니다. 태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내가 가장이야. 은정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빠, 저 여기서 나갈래요. 태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도 없이? 갈 곳도 없이? 그는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마. 은정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오빠는 민호 아빠가 아니에요. 순간 태호의 손이 은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옛 친구 선영을 만났습니다. 서울 와.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줄게. 청계천 쪽에 하숙집 있어.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호도 데려갈 수 있어? 당연하지. 은정은 새벽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열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구석에 보따리를 발견하고 태호는 은정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했잖아. 이틀 후 은정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절망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몰래 모은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약했지만 넌 달라. 가라. 민호를 지켜라. 은정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주 장날에 가거라. 엄마는 괜찮아. 넌 살아라. 은정은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품었습니다. 1968년 1월 장날 새벽 은정은 민호를 업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마당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은정은 눈 덮인 산길을 넘어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울역에 내렸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역 대합실에서 중년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청계천이요. 여자는 은정을 버스에 태우고 함께 갔습니다. 선영이 알려준 하숙집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정 사장이 나왔습니다. 일은 할 수 있어요? 네. 방 하나 줄 테니 청소랑 설거지해요. 다락방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방바닥에 손을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이야, 민호야.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설거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숙집 손님 박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가끔 아기 봐줄까? 은정은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노인은 민호를 돌봐주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은정은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은정 씨, 일 잘하네요. 월급 조금 올려줄게요.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해 겨울 은정은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안고 돈을 세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엄마가 번 거야.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밖에서 박 노인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피와 억압이 만든 가정 대신 연대와 돌봄이 만든 선택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 봄, 민호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공가대학 기계공학과. 엄마 합격했어요. 은정은 종이를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잘했다. 민호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민호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은정은 여전히 일했습니다. 민호는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보탰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식당에 자주 왔습니다. 은정 씨, 자식 복 있어. 1985년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은정을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제가 살게요. 은정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1990년 민호는 결혼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은정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1995년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손녀를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쁘다. 2000년 은정은 65이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민호네 집에서 손녀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은정은 웃었습니다. 높이 할머니. 그래, 높이.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젊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던 사람. 지은이는 말했습니다. 멋있다, 할머니. 은정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2010년 은정은 75이 되었습니다. 손자 준호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껏 살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내가 있으니까. 2020년 은정은 85이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자주 누웠습니다.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정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말 들어줄래? 증오하지 마. 누구든. 증오는 너만 아프게 해. 그 대신 사랑만 하렴. 내 자신을, 내 가족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 희망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날 밤 은정은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은정아. 잘 살았어. 이튿날 아침 은정은 평온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침이에요. 은정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그동안 민호 덕분에 참 행복했어. 민호는 은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은정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내 민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기적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삶으로요.